미세혈류, 크게 두 개로 혈류를 나누는데요. 투명하고 정상 소변 색깔로 보이지만 적혈구가 3개 이상 검출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백뇨가 동반이 되어 있거나 신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또는 비뇨의학과 의사와 상의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아나운서 임지은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미세혈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유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그중에서도 신장내과 전문의 양유미입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소변에 피가 섞인다고 하는데 또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미세혈류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일단은 미세혈류, 현미경적 혈류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적 혈류와 현미경적 혈류로 크게 두 개로 혈류를 나누는데요. 유관적 혈류는 눈으로 봤을 때 갈색이나 붉은색의 유관적으로 혈류가 보이는 혈류를 얘기를 하고요. 현미경적 혈류, 미세혈류는 유관적으로 봤을 때는 투명하고 정상 소변 색깔로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봤을 때 고배율 시야에서 적혈구가 3개 이상 검출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암 같은 큰 질환의 징조일 수도 있고 그냥 괜찮은 일일 수도 있을까요? 예, 현미경적 혈류, 미세혈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구체성 혈류와 비사구체성 혈류로 나누는데요.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요관을 통해 방광에서 모여서 요도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비사구체성 혈류라고 하면은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이렇게 소변이 지나가는 길에 점막 손상에 의해서 혈액이 합쳐지면서 혈로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방광염이라든가 신우신염, 그리고 요로결석, 방광암, 신장암과 같이 점막에 손실이 생겨서 혈액이 섞일 수 있는 질환의 예가 있습니다. 반면에 사구체성 혈류는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혈액이 섞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콩팥은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드는 체와 같은 장기이고, 실제로도 사구체의 집합이 콩팥입니다. 이러한 사구체에 질환이 생기게 되면 혈액이 깨지고 소변과 섞이게 되면서 혈류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질환의 예로는 IgA 신병증이라든가 루푸스 신염, 그리고 혈관염과 관련된 신염이 있습니다. 단백뇨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활성화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서 조직검사 같은 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한 번의 검사에서 이 미세혈류가 나왔다면 그냥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한 번의 경우라고 해서 놔두시면 안 되고요. 다시 재검을 했을 때 혈액이 검출이 되는가를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단백뇨가 동반이 되어 있거나 신장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또는 비뇨의학과 의사와 상의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의 동반 여부, 그리고 혈구의 모양, 그리고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암세포 같은 이상세포는 없는지, 이런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신장이나 방광에 그런 암 같은 게 있지는 않는지 초음파나 CT로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혈류가 나오면서 단백뇨가 동반이 된 경우에는 그런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 질환의 활성화기로 생각을 하고 조직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그런 검사 이후에 이어지는 치료 과정도 궁금합니다. 예, 만약에 방광염이라든가 신우신염과 같은 염증의 상태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돌을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 발견이 되면은 암에 관련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구체 신염과 같은 신장 특이 질환의 경우에는 조직검사 후에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후에 면역억제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조기에 치료를 할 경우에는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이런 혈류를 통해서 다른 질환을 발견하게 된 케이스도 좀 있을까요? 예, 79세 남자 환자였는데요. 미세혈류로 저에게 진료를 위해 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신장암이 발견된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혈뇨가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고 있다가 건강검진에서 4년차 때 또 혈뇨가 나와서 제 진료 의뢰가 되어서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뇨도 동반이 되어 있었고 이미 신염이 진행된 상태여서 신장 기능도 많이 감소한 상태로 오신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혈뇨에 대한 질환으로는 학생이었는데요. 이제 혈뇨가 관찰이 돼서 왔는데 밤마다 빈뇨로 잠에서 깨고 그런 불편감이 함께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방광염이 있으면서 혈뇨가 있었던 환자였고요. 항생제 치료를 하고 증상들이 모두 호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정리하자면 혈뇨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복되는 혈뇨가 관찰이 되거나 단백뇨를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신장내과에서 조기에 확인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미세혈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유미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